안녕하세요, 슈테크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사실상 올해 첫 공모주죠. 덕양에너젠 공모주 정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공모주 관련 그 자료들을 블로그에다가 올렸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새롭게 유튜브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요. 관련된 자료를 만드는데 손품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거기다가 제 노트북이 조금 오래됐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또 영상 녹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제가 좀 늦어졌다라는 거 양해를 구하면서요. 예, 덕양에너젠 공모주 청약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에너젠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은요. 자, 덕양에너젠은요. 2020년도 덕양에서 인적 분할되어 설립된 기업입니다. 정유 석유화학 및 클로르알칼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를 원료로 받아서요. 고순도 수소로 정제해서 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합니다. 저도 이번에 덕양에너젠 그 투자 설명서 확인하면서 봤는데요. 수소 산업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관련된 내용 제가 IR 자료 이렇게 캡처했으니까요. 이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부 다 읽으면 녹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예, 주요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직접 제가 만든 자료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제품 및 매출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파이프라인과 튜브 트레일러. 주요 매출이 보면은 파이프라인에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요, 84%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파이프라인은 수요처와 덕양에너젠 생산시설 간의 그 고정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소를 공급하는 거고요. 튜브 트레일러는 고압 튜브 트레일러를 활용해서 수소를 압축, 이송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자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용 수소시장 점유율과 경쟁업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덕양에너젠과 그 다음에 어프로티움 해서 점유율이 50%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산업용 수소시장 그 경쟁업체를 살펴보면 덕양에너젠 아래에 SPG 수소가 있죠. SPG 수소가 어떻게 보면 덕양에너젠과 가장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SPG 수소 참 제가 찾아봤는데 특이하게도 여기도 예, 이미 시장에 M&A 그 매각 물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조금 특이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3번. 국동유화와 덕양에너젠이 각각 절반씩 해서 출자한 K&D 에너지 이 합작법인을 통해서요. 샤인 프로젝트 단독 수소 공급자로 선정이 됐다. 그런데 이 샤인 프로젝트 단어가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샤인 프로젝트라는 거는요. 석유화학 원료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대단위 생산 설비 건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S오일에서 샤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그 K&D 에너지가 수소를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자, 이 샤인 프로젝트를 위한 K&D 에너젠 때문에 사실은 이번 IPO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작년 4월 달에 2회에 걸쳐서 총 200억 원의 연구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연구 전환 사채라는 거는 사실상 만기일이 뭐 연구하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자,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 하면은요. 자, 200억 원이 전환 사채니까요. 전환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도 무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알고 상장 후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변경 합의서를 체결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0억 중에 150억은 사모사채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50억은 전환사채로 남아 있는데 이게 주식으로 전환돼서 실제로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근데 바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 4월 30일 이후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거를 주식으로 청구했을 때 그 전환 가능 주식수는 57만 7,767주입니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나오게 되면
실제로 주가 하락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도 희석화되는 그런 점이 있겠죠. 단점으로 볼 수 있겠죠. 최근 3개년간 주요 재무사항을 봤는데요.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자산총액도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 부채도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3번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K&D 에너젠 때문입니다. K&D 에너젠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동 유아와 각각의 지분율 50%, 50%로 해서 설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도 여기에 출자 금액이 23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이후로 또 268억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IPO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좀 무리가 된다라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지금 실제로 이 합작 투자 실적이 또 마이너스 구간, 물론 뭐 마이너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방 산업인 석유화학 업계가 굉장히 지금 불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재무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요, 750만 주입니다. 그런데 이 750만 주가 전부 신주로 모집되는 건 아니고요. 신주 90%, 그 다음에 10% 정도는 구주 매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구주 매출이 30%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대폭 줄여서 10%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이 구주 매출의 대상 주식은 바로 최대 주주와 그 최대 주주 등으로 해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74만 9천 주가 이번 공모주에 합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구주 매출은요. 사실 구주 매출자에게 이 공모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와는 무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주 매출은 사실상 기업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아니거든요. 구주 매출이 많을수록 뭐다? 사실상 단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주 매출이 많게 되면 공모주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 확인해 보면은요. 자, 참여 내역의 총 참여 건수 2,324건, 단순 경쟁률은 650.14대 1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요. 8,500원에서 만원이었는데요. 확정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만원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은요. 14.38%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IPO 제도 개선 사항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기관 투자자가 배정받는 의무 보유 확약 그 비율이요.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요게 30%였는데 올해부터는 40% 이상으로 상향이 됩니다. 현재 14.3%인데 38%인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확정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은 이것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 확정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40%가 또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이거에 대한 페널티로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수요 예측 결과로요. 공모가액과 확정 공모가액과 자금 사용 계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 비교 기업에 JNK 글로벌 그리고 효성중공업으로 넣었죠. 이 JNK 글로벌은요. 수소 사업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요. 주요 매출이 변압기, 차단기와 같은 중공업 관련 사업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고요. 수소 매출은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피어그룹에다가 이 두 곳을 놨는데 또 문제는 뭐냐. 이 공모가액을 산출할 때 어떤 방식을 썼다? 에비타 멀티플을 썼다라는 겁니다. 사실 에비타 멀티플은요. 과거에는 바이오 기업 위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공모가를 높이기 위한 약간 홈수 수단으로 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가지고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덕양에너지는 에비타 멀티플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거. 그래서 공모가가 절대 싸지는 않다라는 거,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실 그 공모주 청약할 때요, 공모가에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거든요. 이
고평가 논란. 예, 이미 확정 공모가가 높게 나온다라는 거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최근 3년간 금감원에 따르면은요. 상장 첫 해에 추정 실적을 달성한 그 IPO 기업은 5.7%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공모가가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비싸게 책정됐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현재 그 가치보다는 우리 미래의 그 장밋빛 전망을 우리가 보고 사는 거는 맞기는 한데 지금 기업 가치가 미래를 따지더라도 너무 비싸다라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 예, 이 부분 요즘 공모주 청약하는 데 있어서요. 고평가 논란이 안 된 기업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모주 청약할 때요. 사실 상장 첫날에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공모주가 굉장히 비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앞서서 그 전환사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상장 이후에 나올 물량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많다라는 겁니다. 유통 가능 물량, 락업이 풀리는 그 기간들도 있지만 이렇게 전환사채 등으로 나중에 또 나올 물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는 저는 상장 첫날 매도하는 거를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자금 사용 목적은요.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합작 그 기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출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IPO를 진행을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K&D 에너젠에 들어가는 이 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IPO 그 자금에서요, 42%가 거기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장일 이후 유통 가능 물량 및 유통 가능 금액입니다. 총 상장 예정 주식수는 2,479만 1,195주입니다. 자, 요거를 공모가 10,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은 2,480억이고요. 상장일 나올 유통 가능 주식수는 요거는 이제 의무보유 확약 부분이 사실 계산은 안 된 거거든요. 예, 그거 따졌을 때 794만 4,478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모가로 다시 계산했을 때에는 794억 정도가 되는 거죠. 예, 뭐 적지는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사실 공모주 이외에는 다른 물량들은 크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뭐다? 공모주 안에 이미 구주 매출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공모 주식수에 따른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750만 주고요. 우리 사주 배정 주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요. 여기에서 25%인 187만 5천 주를 배정을 받았는데요. 주관사가 두 곳이에요.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그래서 각각의 또 그 물량도 50%씩 배정을 받았거든요. 각각 93만 7,500주씩 배정을 받았습니다. 요거를 또 다시 균등과 비례 배정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각각의 주관사별로 균등 주식수 46만 8,750주, 비례 배정도 46만 8,750주씩 되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주관사가 이렇게 2개 이상인 경우에요. 꼭 한 곳에서만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복 청약을 하게 되면요. 무조건 앞에 청약한 것만 유효하고요. 뒤에 청약한 거는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 청약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각각의 그 주관사별 청약 자격 그리고 최소 청약 주식수, 청약 수수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약 자격은요. 사실 모든 증권사가 다 비슷해요. 비대면 계좌로 개설했을 때는요. 청약 당일에 개설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주식수는 20주입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2,000원이고 미래에셋도 2,000원인데요. 아마 미래에셋은 그 무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이미 작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아마 비례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비례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5,000대 1이다. 그런데 이때 청약을 천주하시면 안 됩니다. 천주하시면은요, 그냥 최소 청약 주식수인 20주하고 동등해요. 균등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비례 한 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천주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천주 청약하시면 괜히 내 증거금만 이틀 동안 묶이게 돼요. 그래서 경쟁률 잘 따져 보시고요. 예, 꼭 요즘에는 사실 제가 꼬다리 청약이라고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는데, 예, 소수점 0.6도 비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1000주, 2000주 이렇게 청약하시게 되면 오히려 비례 경쟁률만 높이고 내 자금만 묶이게 되는, 예,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약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거면 최소 청약 주식 수인 20주만 청약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최종 마무리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일 오후 4시에 정각 마감됩니다. 확정 공모가는 10,000원이고요. 우리가 청약할 때 증거금은 실제로 절반인 5,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0주고요. 요거를 증거금으로 계산했을 때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주 청약하려면 10만 원이 필요한 거죠. 총 공모 주식 수는 750만 주고요.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은 187만 5천 주입니다. 주관사는 NH와 미래에셋증권이고요. 환불은 2일 환불이에요. 그래서 청약하고 나서 이틀 뒤인 23일 금요일에 환불이 나오고요. 상장일은 다음 주 금요일인 1월 30일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청약했었던 삼성 스펙 13호 상장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슈테크 가족분들 모두 최고가 매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최대한 좀 짧게 말씀드려본다고 동영상을 제가 찍어봤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좀 길었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공모주 투자 슈앤슈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